오늘은 고발뉴스의 민동기 기자, 어느 주제죠? 이천 화재 희생자들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희생자 상당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지금. 이것도 뭐 뻔할 뻔짜죠. 그렇습니다. 그죠? 38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그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는 있는데요. 예. 보통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고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던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한참 말문이 좀 막혔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망한 조모 씨의 사연인데요. 보통 그 화재 당일 돈을 아낀다면서 끼니를 많이 걸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료가 컵라면 2개랑 찬밥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이 숨진 조모 씨는 딸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면서 한 3개월 동안 계속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료가 이게 마지막 식사일 줄 알았다면 더 좋은 걸 사다 줄 걸 그랬다. 이제 이렇게 말을 좀 흐렸는데요. 이번에 희생된 많은 분들 가운데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많은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네. 위험의 외주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항상 먼저 죽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김진호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번 물류센터 화고 사재를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와 매우 흡사하다.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유사한 게 당시 사망자 상당수 역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40명 상당수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는데 12년 전에도 이 문제가 계속 강조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개선된 게 전혀 없다는 게 좀 기자로서도 상당히 좀 죄송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는 책임이 없다. 저 사람은 우리 노동자도 아니고 우리가 안전관리 안 한다 이거잖아요. 네. 관리자 책임을 또 묻질 못하는 거죠. 현재 우리 제도에서. 그러니까 책임을 좀 물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그 앞서 언급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노동자들이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고작 50만 원밖에 안 되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법원이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부실을 법원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업체와 피해자들의 유족이 원만히 합의를 했고 범죄 경력이 없다.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011년 7월에도요. 경기도 고양시 이마트 탄현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가스 유출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또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 당시 원청업체가 이마트였거든요. 처벌 전혀 안 받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해서 특별 감독을 실시했거든요. 그 결과 탄현점 지점장하고 이마트 법인에 10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한 게 전부였습니다. 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거에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의무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업주 등 관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데 벌금이 굉장히 낮고요. 징역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지더라도 원청 사업주들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산업안전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외국 사례 좀 전해주세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살인법을 만들어가지고 노동자 한 명이 사망을 하면 우리 돈으로 한 6, 7억 정도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기업 살인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노동계가 이 산재와 관련해서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또 원인을 좀 찾도록 지시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 지시를 보면서도 굉장히 좀 허탈하더라고요. 아니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부도 너무 잘 알고 예. 고용노동부 특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국회도 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실천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청, 하청 뭐 하도급 넘어가면서 깎으면서 결국 돈 문제인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법을 우리 지금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세게 이번 기회에 아마 제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요. 이건 여태까지 안 만들어진 게 이상한 거예요. 180석이니까
이것부터 당장 만들고.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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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삼 얘기지만 하루에 3명 이상이 출근했다가 죽어서 네. 퇴근을 못합니다. 이런 나라가 무슨 선진국 운운할 자격이 있어요? 참. 거기다가 또한 제도와 시스템을 좀 돈 중심이 아니라 인명, 생명 중심 풍토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인식까지도. 그럼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댓글도 보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YJ 팍 님이요. 법 제정 다시 손보고 사법 혁신도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김희주님은 서민 노동자의 비극, 기업체에 강력하게 벌금 때려서 안전설비 확보하게 하라. 또 180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 남기신 분도 있었고요. 하청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위험하지만 싸게 부릴 수 있으니까 쓰겠죠. 하청업체들은 계약할 때 더 안전한 조건, 위험한 만큼 더 높은 임금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들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관련 하청을 줄 때는 사실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한 가격을 딱 그 밑으로는 계약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깎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구조적으로 생기는 요인이 있거든요. 정부도 관리 감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사실 일선을 놓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까 2000 화재 현장 6번의 경고를 받았다. 예. 현장을 가서 봤으니까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럼 그냥 보고 경고만 할 게 아니라 일단 그것이 수정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시킨다든지 그렇죠. 이런 제도가 필요할 그러니까 우레탄 폼 공사와 그러니까 승강 용접 공사를 언제 하느냐만 물어보고 동시에 하면 절대 안 된다. 한다 그러면 내가 간다라고 해서 안전 요인이 갔다면 이런 공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최소 경고 3번 이후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사 현장에 매일 간다? 이건 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안전사고가 벌어지면 총체적 책임을 모든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하는 중대기업재해 처벌법 제목이 뭐가 돼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기업살인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뉴스 사이다였어요.